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2022년 9월 모평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 약간 이례적으로 대학 입시 일정상 9월 모평, 이름은 9월 모평입니다만 8월 말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이제 당겨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치렀으면 내가 성적을 더 잘 받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먼저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주일 앞당겨서 여러분이 진짜 그 수능을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고 자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기간이 좀 더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자, 국어 시험 어땠습니까? 어려웠겠죠.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시험 본다는 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더라도 힘들죠. 힘들죠. 아무래도 처음보단 우리가 좀 많이 적응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집중해서 시험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교시 국어 제일 긴장되고 또 사실 또 객관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죠? 맞아요. 가뜩이나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진짜로 어려웠어요. 네, 심리적으로 정말 부담감도 컸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또 진짜 어려우니까 맞아요. 조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대부분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더욱더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딱 시험지 펴면 독서가 나옵니다. 네. 독서 처음에 1번부터 3번 읽을만 하죠. 문제도 좀 풀만 했습니다. 자, 다음 세트 주제 통합적 읽기 세트입니다. 4번부터 6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지문 읽을만 합니다. 인문 지문, 네. 복합 지문이었죠. 문제도 이게 미학에 관한 내용인데 그럭저럭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사회법과 그 다음에 기술 세트였습니다. 맞아요. 10번부터 17번까지였는데요. 정말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마의 구간. 요즘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진짜 지옥을 경험하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그 10번부터 17번에 내가 몇 개를 틀렸느냐가 등급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렵다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익히고 그 방법을 나의 것으로 안전하게 잘 만드는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독서가 뭐 어려운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네. 오늘 경험했을 테고요. 지문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심플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대신 거기에 이렇게 비워져 있는 정보들을 적극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연습을 네. 충실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에서 17번 지문은요, 매우 짧아요. 그 기술, 지문 있고 밑에 문제까지 한 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짧죠. 근데 짧다 보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생략되어 있던 것들을 추론적인 독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또 추론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거는 사고하는 힘이 좀 아직 여러분들 부족한 겁니다. 그 힘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문이 길면 지문을 독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대신 지문이 짧으면 짧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기술 세트에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두 개의 문항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올해 수능도요, 국어 어려울 겁니다. 독서 최근의 스타일들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비는 이번 모평 해설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다른 수많은 독서 강의를 통해서도 김철현 선생님이 철저하게 잘 설명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어땠습니까? 문학은 이제 독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선생님 저는요 독서는 어떻게 돼요? 근데 문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문학 시험들은요 함정 몇 개만 피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그 시험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느꼈어야 합니다. 뭐냐면 바로 EBS 연계예요. 작품이 총 7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중에 3개가 EBS 연계 출제였습니다. 현대 시에서는 신경림의 길이라는 작품이,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이연보의 어부단가, 그다음 고전 소설의 정수정전, 이렇게 3작품이 연계 출제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수능 완성의 저 뒤쪽, 중간 이후죠 아마? 뒤쪽에 있었던 정수정전 230쪽이니까 중간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까지 아직 다 못 봐서 정수정전을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연계의 덕을 크게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수능에 가서 또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수정전 같은 경우에 고전 소설들이 연계 출제를 할 때요, 지문을 수특이나 수완의 지문하고 다른 대목으로 100% 구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수능 완성의 지문하고 겹치는 대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연계 출제를 했던 그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진짜 극대화한 느낌을, 그 효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꼭 느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랑 함께 약점 공략 고전 문학을 대비하는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지금 연계 출제됐다는 고전 시가의 이연보의 어부단과 고전 소설의 정수정전 전부 제2강, 제7강에서 적중한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나머지 지금 여기에 이번 9월 모평에 안 나온 작품들이 그 약점 공략에 있는 작품 가운데 또 연계 출제가 될 가능성, 본 수능에 연계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 꼭 잘 활용하기 바라고요. 연계 핵심이었고, 문제들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함정에 빠질 만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깊이 사고하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진짜 팩트 차원, 체크 차원의 그런 문제들이 문학 문제에서 있었거든요. 그걸 놓치면 실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연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년에 비해서 이제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년보다 연계의 질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체감적인 연계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국어는. 그래서 문학에서도 그렇고 독서에서도 그렇고, 이 독서에서 연계되는 요소들은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놓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네네. 그거 뭐 공통 과목에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분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선택 과목은요, 일단 언어와 매체. 언어 매체요? 네. 네. 정리 한번. 네. 이 언어 매체에 대해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즉 2022학년도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치러진 모의평가라든가, 즉 수능에서는 언어 부분이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선택 과목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언어에서 킬러 문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아주 어려운 문항,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꼭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도입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항이 좀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6월 모의평가 때부터 뭔가 이렇게 정답률을 낮추는 그런 문항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이제 그 문항이 확실하게 정말 정체를 드러냈다고 할까요? 보입니다. 37번 빡! 37번입니다. 이 37번의 그 요소 하나하나를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 정답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대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경향이 올해 수능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에는 하나의 고난도 문항이 꼭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 하나의 문항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 문항을 맞추냐 못 맞추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년에 그 언어, 문법과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고난이도 문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시간에 쫓기는데 그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했어야만 또 쫓기지 않고 이렇게
명확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사실은 뭐 개념의 어려운 뭐 내용들을 담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잖아요. 잘 알죠, 그죠?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번 화법과 작문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과거의 시험들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함정을 교묘하게 파놓았다. 이건 진짜 걸려 넘어지기 쉽다. 이럴 만한 그 어려운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한 두세 개 정도 포진하던 그런 시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전체적으로는 화작은 좀 평이했다. 그런데 몇 문제가 항상 그렇죠. 화작은 그렇죠. 늘 똑같은 게 나오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안에서 조금씩 형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창의적인 그 어떤 그 개발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따가 제 5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조금 패턴을 다 바꾸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그 낯섦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른바 소위 이제 낚여가지고 그냥 잘못 답을 표기한 학생들도 꽤 있었을 거다. 긴장하고 변형되는 다양한 방식을 아우를 수 있는 뿌리에 있는 패턴을 익히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 마무리로 잘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9월 모평 잘 마무리가 됐는데 시험 성적이 여러분이 다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아쉬운 사람들 많을 테고 특히 국어는 정말 진짜 잘 보고 싶었는데 안타까워요. 저는 국어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진짜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의 그 공부의 어떤 중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오늘의 시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을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평상시에 공부를 충실히 잘했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에 임박해서 그 마무리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 9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시 출발해야 그래서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수능에 정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정말 제대로 해내면 그 역시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생각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정말 단단한 하루하루를 한 묶음 한 묶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성적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넉넉한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능을 최고의 성적으로 이렇게 성적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노력에요. 우리 두 선생님 그리고 EBS의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필적 확인을 했었던 말이 뭐예요? 별이 더욱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 그때는요. 남아있는 수능까지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더 반짝이는 시간은 아마 수능 이후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네, 더 반짝일 겁니다. 네. 파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 응원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자, 1부부터 6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9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의 수능까지의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